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년차 트레이더 백정현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이 분위기가 좋아요. 시장 전체 분위기가. 거기에 따라서 XRP도 같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도 있고 중요하게 전달해 드릴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죠. 리플과 솔라나 이 두 종목이 ETF 뉴욕 증시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죠. 아, 진짜 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블룸버그 보도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앞으로 파급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랜만에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우선 미국 증권거래소 SEC 최근 표준 상장 요건을 간소화시켰죠. 72일로, 그죠? 3분의 1을 줄여버렸다는 건데, 야, 근데 참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간소화시킬 수가 있을까? 물론 트럼프 정부의 효과, 그걸로 인한 XRP에 대한 확실한 수혜는 맞죠.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물론 XRP 솔라나까지 포함한 멀티 자산 ETF 형태로 상장에 성공을 했어요. 이건 제도 변화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큰 의미가 있었죠. 자, 리플과 솔라나 단독 ETF도 이제 곧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암호화폐 ETF 팀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개별적으로 ETF를 승인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중에 에릭 발추나스는 암호화폐 ETF 승인 가능성은 사실상 100% 확실하다. 특히 솔라나 ETF는 며칠 안에도 승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 리플 역시 제도권 진입 문턱에 크게 낮춘 상태에서 ETF 승인이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리플, 솔라나 ETF가 실제로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은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미친 듯이 유입이 될 것이라는 걸로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을 때는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이거 뭐 이따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때 엄청난 자금 유입이 들어왔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더리움은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자, 그나마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좀 비빌만 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근데 비트코인도 아직 100% 신뢰도가 없는데 이더리움 ETF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 펀드형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물론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은 지금 암호화폐 ETF는 사실 불확실성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ETF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좀 꺼려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금이 BTC ETF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특히 블랙록 쪽으로. 그것도 블랙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지. 이미 비트는 가격 단가 자체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가격까지 가버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지금 생태계 기반 자체가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생태계 확장에 기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또 덤비기도 하는데 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는요 너무 비싸요. 이더는 그나마 옛날에 비트가 상승하기 전에 비빌만한 가격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시세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통을 받을 차례는 바로 XRP하고 솔라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필요해요. 근데 솔라나는 한번 ETF 승인에 대해서 부적격을 받아가지고 반려된 적이 있어요. XRP는 요번이 처음 받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XRP가 더 먼저 될 것 같아요. 솔라나는 글쎄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뭐 얘도 될 수가 있어요. 같이 도지도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ETF 시장의 활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온다는 거죠 사실상. 근데 아무 알트코인의 ETF는 상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간소화시켰다 해도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서. 그래서 ETF 시장이 막 암호화폐 ETF 시장이 난무하지는 못해요. 결국에 SEC가 이거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요 점은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제 머지않아서 헤드라인 같이 이 헤드라인처럼 리플 솔라나 ETF 마침내 뉴욕 증시 상장 몇 월 며칠 이렇게 뜰 겁니다. 약간의 어그로성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은 맞습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죄다 리플 하면 지금 ETF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SEC ETF에 대한 부분 간소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실질적으로 새롭게 기사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는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리플 스위프트 네트워크와 간접적 통합. XIP 서비스 은행이 1만 1000개로 확대됐대요. 자, 과연 이 기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리플과 긴밀히 협력해온 글로벌 결제 기업 튜네스가요, 스위프트 네트워크의 자사 은행 간의 결제 서비스 페이투뱅크 서비스를 통합을 했습니다. 자, 이 덕분에 XIP 결제망이 기존의 은행 시스템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거예요. 즉 리플에 직접 스위프트와 제휴한 건 아니지만은 튜네스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1만 1000개 은행이 네트워크와 연결이 된 거죠. 결국 XIP 레저의 시스템을 기존의 은행들과 튜네스를 이용해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떠올렸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접 통합은 아니에요. 하지만 효과는 상당하다는 점. 리플 입장에서는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은행들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XIP 기반으로 송금 결제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결국 XIP의 실사용성 강화가 이루어진다. 생태계 확장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움직이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는 이걸 진짜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얼마나 그 기대치에 반영이 될 것인가. 맨날 거래소 이동할 때 예전에 썼던 적은 있지만은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을 쓰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XIP로 이제 송금을 했을 때는 좀 빠르긴 했었습니다. 거래소 간에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수수료도 확실히 저렴했고. 근데 이제는 진짜로 실생활로 사용했을 때 확실히 가끔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여러분들? 해외 결제할 때 좀 불편함이 있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해외 결제 그 인터넷 쇼핑을 할 때 XIP 결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정말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RUSD를 사용한다면 제대로겠죠. 명확한 환율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죠?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진다면 해외 쇼핑을 진행하는 부분도 확실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XIP 보관 커스터디에 대한 가능성을 허용하는 무조치 통지서를 승인했어요. 그래서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XIP를 보관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규제의 명확성과 금융 네트워크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소식이 같은 파급력을 단순히 은행 숫자로 늘어나는 것 말고는 1만 1000개 은행이 잠재적으로 XIP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송금 시장에 빠르게 스위프트의 기존 점유율을 XIP가 직접적으로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겠죠. 5년 안에 15% 이상을 잠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간 보관 허용으로 인한 대형 자금 유입에 대한 즉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금고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리플은 지금 두 가지 큰 진전을 이뤘어요. 현재 그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는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 금융권 진입,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증권 당국 조치로 확보한 규제 안정성.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XIP는 단순히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송금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XIP 시세에 확실히 영향을 줄 겁니다. 왜? 이러한 안정적인 부분은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은 XIP에 진입되면서 시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리플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확대를 할게요. 자, 지금 뭐 잘 보이실 겁니다. 이제는. 그죠? 뭐 그동안의 앞의 흐름들은 충분히 기존 영상들에서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렸고, 자, 단기적으로 시세에 대한 부분만 오늘 짧게 얘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들고 왔으니까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 세력들이 저가를 만드는 찍어 누르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헤드 숄더의 흐름이 크게도 나왔고 작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진흙 구간을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분명히 이 시세 라인도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올라오면서 같이 동반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이 기준 라인과 현재 시세 라인이 동조가 됐어요. 만났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면서 시세가 변동성이 강해지기 시작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어제 영상에서 이걸 좀 키워야 돼요. 그죠? 제가 이 시세를, 이 지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봉우리가 나오면 그 다음엔 큰 봉우리가 나온다. 자, 작은 봉우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큰 봉우리가 나올 차례다. 그런데 이제 하방에서 약세 구간에서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눈에 갑자기 확 들어와서 그래요. 수렴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더 빠져도 돼요. 다시 저항받고 그러면 어차피 다시 또 올라오니까. 그리고 터져요. 결국 XRP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승을 안 할 거였으면은 애시당초 이미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하락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어디가 나왔어요? 그냥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 것 뿐이지. 맞잖아요. 이 가격대 너무 단단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맞죠? 만약에 떨굴 거였으면은 이때부터 떨궜어야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데드크로스 나와서 여기 지지대도 이탈해서 진짜 이때부터 폭락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요, 이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XRP 보유자분들 다 거지돼요. 진짜로 난리 납니다. 비트코인이 무너져가지고 난리 나는 게 아니라 XRP 자체가 무너져서 시장 전체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지금 XRP는 우리나라만 많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XRP를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SEC와의 그 소송이 종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ETF에 대한 활성도, 승인의 임박 이런 부분들이 지금 XRP에 대한 주목도가 엄청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높은데 어떻게 지금 XRP를 죽이냐고요. 오히려 사들이고 올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이슈가 좋고 재료가 너무 넉넉한데 이걸 거꾸로 꽂아 내리려면은 시장 전체를 박살내든지 아니면 XRP는 모든 게 다 그동안 사기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 후자로 얘기한 논리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RP는 다 떠나서 그냥 기술적 반등만 봐도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안 무너집니다. 이미 거래량도 바닥이 났어요. 거래량이 바닥이 나면은 급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저 노란색 선하고 7일 이평선하고 이제 조만간 다시 이격을 벌립니다. 그때부터 상승하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때는 쏟아 부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얘기 드릴 게 있어요. 혹시 리플 말고 다른 코인 좀 심하게 물려 계신 부분 있으시면은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좀 대응 전략 좀 잡아드려 볼게요. 그래서 코인명하고 매수가, 평단가, 그리고 비중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줘 보세요. 제가 그거 보고 대응 전략 잡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 개인 번호 010-5890-632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코인명, 그리고 매수평단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개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진단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문가 관점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를 가져왔으니까 이 정보도 함께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힘을 얻어서 새로운 코인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게 다 돈이 되는 이야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 바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코인은 바로 이 코인이에요. 자, 이 코인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재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깜짝 발표. 뭐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협력할 것이다. 전 이 기사 보고 사실 엄청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협력이 돼 있는 코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럼 이 하필 근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가 손을 댄다는 거는 결국 그 USD1 있잖아요. 넘버원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최근에 빗썸에 상장이 됐잖아요. 그죠? 스테이블 코인이. 그 코인이 이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협력시키겠다. 또는 그거죠. 그 USD1으로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보시면 자, 공동 설립자입니다. 잭 포크먼의 단독 인터뷰에서 헤드라인만 얘기를 하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한국과 파트너십을 무조건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필 우리나라를 선택을 했을까? 그죠? 그리고 그 위엔 트럼프가 있고 미국 대통령이 있고, 그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는 또 이재명이가 있어요. 그죠? 이건 꼭 누가 판을 짠 것처럼 각국의 대통령들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MOU를 맺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인사, 미국의 최고의 인사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빅 이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드디어 시작이 된다면 이거와 연관돼 있는 그 코인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100배는 간다는 거죠. 자, 이 재료를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코인과 연관돼 있는 코인을 알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장단코 얘기하는데 이거는 투자하고 6개월 안에 100% 터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파이하고 트레이드파이, 타이 중앙화 금융하고 전통 금융이 만나버린다. 그게 바로 배경이 우리나라다. 이거예요. 지난해 출범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는 건 당연히 그 뒤에는 트럼프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 트럼프 친 암호화폐 정책과 드라이브가 맞물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정말 좋은 얘기가 나요. 앞으로 자주 방한해서 한국 여러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재료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어떤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할 건지. 자, 현재로선 리테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 지급 등의 일상 결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시장 상황과 규제 명확성 등에 따라서 파트너십 확장할 것이다. 자, 결국 사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그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을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와 뭐 마트든 백화점이든 뭔가 소비를 이루어지는, 왜냐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화폐잖아요. 그죠? 이걸 사용해야 되는 소비를 중간에서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알죠? 피지사. 이런 피지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코인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원화마켓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이 결제 시스템도 이미 완성해 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만 활용이 된다면은, 연결이 되면은 이 기업의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돼서 이 기업은 부자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코인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코인이 바로 이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 코인이라고요. 자, 지금 그냥 차트로만 봐도요. 이거 있죠. 다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에요. 진짜로 무조건 대량 매집이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진흙탕 구간을 계속 뚫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XRP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겠어요? 이슈. 그 어마어마한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해서 6개월 안에 터진다는 건지, 진짜 제가 봤을 땐 3개월 안에 무조건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보세요. 이 지표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십자가 시그널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삼박자가 그냥 맞아떨어지고 있다고요. 앞으로 현재 가격에서 100배 상승 충분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시세를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첫 재료가 항상 강하게 터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꼭 투자를 해서 졸업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똑같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는 노출할 수 없어요. 제가 따로 비공개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코인에 대해서 오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로 발송 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세 가지 조건들 있죠. 지표, 진흙탕 구간, 그 다음에 십자가 시그널, 이거 다 같이 공유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까지 보내드리면서 대응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역전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오랜만에 배 이상 나올 코인 찾아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만남, 그리고 인한 급등,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이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청 방법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시면 돼요. 일단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5890-6321 010-5890-6321로 저한테 숫자로 100배니까 10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랜만에 큰 수익 한번 제대로 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100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